안녕하세요. 21세기 소프트의 오토데스크 전문 엔지니어 이장학 부장입니다. 우리 회사에 딱 맞는 가이드는 없을까? 고민이신 여러분들을 위한 1:1 맞춤 세미나인 21세기 소프트의 무엇이든 해결해보살. 벌써 5번째 시간이네요. 오늘은 게임 전문 개발 스튜디오 뉴코어를 찾아왔습니다. 뉴코어는 스팀 콘솔 및 모바일 게임을 개발하는 전문 기업입니다. 현재는 스팀과 콘솔 버전의 액션, 메트로베니아 게임을 개발 중입니다. 오토데스크의 3D Max 2023 신기능과 이를 활용해 하드 서페이스를 제작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팁들을 알려드릴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21세기 소프트에서 오토데스크 전문 엔지니어로 활동하고 있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1시간 정도 3D Max 2023 신기능이랑 그리고 이제 하드 서페이스 모델을 주로 하신다고 하셔서 하드 서페이스 모델링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 좀 준비해 봤습니다. 저 간단하게 제 소개 드리면 저는 좀 3D 관련해서는 좀 전반적인 모든 프로젝트를 좀 다 해왔고요. 13년 정도, 14년, 사실은 실제 시작한 거는 더 오래됐지만 전문적으로 한 건 한 13년 정도 됐고, 그리고 한국 오토데스크 전문 엔지니어 중에 최고 레벨 엔지니어가 이제 저 혼자 지금 한국에는 존재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여러분들 아실 만한 뭐 대선에서의 3D 작업도 했었고, 지방선거 3D 작업도 했었고, 메인 캐릭터 뭐 광고 작업은 화웨이 포르쉐 작업도 했었고, 그 다음에 그 최근에는 이제 현대 아이오닉 6 신차 나오잖아요. 거기에 들어가는 웹 버전 3D 모델링 최적화를 제가 했어요. 제가 새로 만들어, 지금 어제 발표됐더라고요. 거기 아마 들어가는 이미지가 제가 만든 걸 거예요. 맥스가 2021 이후부터 들어오면서 좋아진 게 뷰포트 상에서의 환경이 되게 좋아졌어요. 그게 이제 그 HDRI 엔바이러먼트 라이팅이 환경으로 바로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컨트롤이 가능하기 때문에 뷰포트 상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좋아졌고, 그리고 아놀드가 기본 렌더로 세팅이 돼서 이제 나오게 되더라고요. 2021부터. 그래서 잠깐 보여드리면, 이게 지금 이제 2021이랑 인터페이스는 크게 바뀐 게 없거든요. 여기서 8번 누르면 엔바이러먼트의 이펙트 뜨잖아요. 여기에서 넌을 눌러서 여기 엔바이러먼트 들어가면 이게 새로 생긴 거예요. HDRI 엔바이러먼트라고 새로 생겼거든요. 여기 클릭하면 그 맥스 설치하게 되면 디폴트로 뭐 이렇게 어셋들 깔리잖아요. 재질도 깔리고 맵도 깔리고 하는데,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HDRI인데 바로 이렇게 환경에서 불러와지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불러와진 환경은 매트리얼 창에서 얘를 가지고 오면 이제 인스턴스를 카피하면 이제 서로 연결이 되죠. 이렇게 해서 이 속성을 여기서 조절을 하면, 여기 로테이트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환경 바로 돌아가면서 로테이트 볼 수 있고, 높낮이도 조절 가능하고, 틸트도 되고, 그 다음에 틸트 X도 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밝기도 컨트롤이 돼요. 여기 보면, 여기,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배경만 이러는 게 아니라, 여기 이제 오브젝트가, 저 스피어를 하나 생성을 해볼게요.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뷰포트 상에서 이게 개선이 2021부터 개선이 된 건데, 뷰포트에서 실시간 HDRI 게임 엔진처럼 이렇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PBR 쉐이더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바로 열면 여기 우리가 게임 엔진에서 보던 거를 그 맥스 뷰포트 창에서도 미리 체크를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특히 재질 중에 만약에 뭐 피지컬 매트리얼이 맥스 같은 경우에서는 맥스 뷰포트 창에서는 가장 잘 효용이 되거든요. 효율이 보면 이런 식으로 바로 환경 쉐이드 반응이 되고, 그리고 또 보여드릴 게 여기 재질 프리셋 가면 올드쿠 이런 거 한번 해볼까요? 이런 식으로 게임 엔진에서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피포트상에서도 보이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여러분들이 재질 작업할 때 좀 도움될 만한 부분이 있어서 이게 이제 뷰포토상에 이렇게 이제 게임인지처럼 보이잖아요. 실시간으로 여기에서 자, 이게 다시 넘어오면 여기 이건데 이게 순서가 조금 넘어간 거긴 한데 제가 이제 설명드릴 게 이 다음으로 리토폴로지 기능이 있어요. 리토폴로지 혹시 써보셨어요? 오토 리토폴로지? 안 써보셨죠? 오토 리토폴로지 기능을 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라이브 블린, 여기 그 프로 블린 들어가면 라이브 형태로 지브러시는 혹시 써보셨어요? 저도 지브러시를 많이 쓰긴 하는데 모델링은 거의 다 지브러시 좀 해서 오잖아요. 그 라이브 블린처럼 그 맥스에서도 라이브 블린처럼 그렇게 실시간으로 블린이 되고 그거를 리토폴로지를 바로 할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오토 리토폴로지인데 이게 어떻게 좀 활용을 하려고 하면 해볼 수도 있는데 조금 모르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아서 이거랑 그 다음에 서브스턴스 재질, 텍스처링은 어디서 하세요? 서브스턴스 페인터에서 하세요? 아니면 서브스턴스 다 하시죠? 네네. 서브스턴스 페인터에 우리 SBSAR 재질 있잖아요. 그거를 맥스로 바로 불러서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소개해 드릴 건데 자, 이게 보시게 되면 일단 뷰포트상에서 이제 실시간 재질이 보이는 부분에서 리토폴로지, 오토 리토폴로지 설명하기 위해서 잠깐 하나 어셋을 만들어 볼게요. 이게 이런 게 있고 실린더가 있으면 혹시 이것도 써보셨어요? 이 스냅 기능도 써보셨어요? 이게 여기 내가 원하는 면을 클릭을 하고 붙이고자 하는 면 클릭하면 이런 식으로 붙는 스냅 기능이 있거든요. 이것도 신기능으로 들어오는 건데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혹시 모르실 것 같아가지고 이거 알고 모르고 작업하는데 효용성이 차이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만약 이런 상태에서 얘를 잡고 블린을 해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프로 블린 들어가서 빼면 그리고 리토폴로지의 그 블린이 돼서 이 오브젝트를 에딧 폴리로 바꿔보면 이거를 하이 퀄리티에서 좀 낮출게요. 스탠다드로 이렇게 보면 이 엣지를 선택한 상태에서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 디스플레이 하드 엣지 하면 녹색으로 하드 엣지들은 녹색으로 보이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예전에는 리토폴로지, 오토 리토폴로지 하면 이 엣지 부분들이 다 뭉개져서 쓸 수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하드 엣지 인식이 되기 때문에 블린된 부분들도 하드 엣지로 인식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R 리토폴로지 가셔서 리토폴로지 하고 여기 지금 여기 보면 스무드 그룹이 다 면마다 지정이 돼 있을 거예요. 이 상태에서 그냥 바로 컴퓨터 딱 해보면 이런 형태로 그죠? 이렇게 빠르게 리토폴로지를 할 수가 있고 우리가 블린을 하고 나면 다 항상 문제가 면 처리하는 게 문제거든요. 그런 데서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데 이런 거 조금 응용해 보셔도 여기 이거 폴리 카운트 줄이면 되잖아요. 한 이거 절반으로 줄이면 2,500개 정도? 개 정도 해서 리셋해서 다시 줄이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면좀 줄여서 다시 조금만 정리하셔도 되니까 이런 거 조금 응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는 거고 리토폴로지는 이런 부분이 조금 많이 좋아졌고 좀 복잡한 부분들 있잖아요. 스캔받은 데이터들 리토폴로지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스캔받은 데이터들 리토폴로지가 속도가 많이 빨라졌어요. 예전에는 좀 무거운 거 리토폴로지 하면 진짜 다운이 됐나 싶을 정도로 오래 걸렸거든요. 근데 지금은 확실히 한 20-30초만 해도 리토폴로지가 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테스트 해보시면 괜찮으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 다음에 재질 중에 요거 한번 써보셨어요? 서브스턴스라고 있는 항목? 안 써보셨죠? 네. 이게 우리가 서브스턴스 페인터에서 쓰는 SBSAR 파일이 있잖아요. 그 파일을 여기 불러와서 바로 노드 연결해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여기 서브스턴스 세팅은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그 서브스턴스 재질이 들어왔을 때 이제 처리하는 연산 방식은 디폴트로 GPU로 돼 있거든요. 이게 이제 전산 방식이 빨라서 그런 건데,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보통 뷰포트에서 보여지는 거는 저는 1024로 맞춰놨는데, 내가 지금 적용하는 텍스처, 이걸 나중에 베이크할 수가 있어요. PBR 재질로 베이스 컬러, 러프니스, 메탈릭 다 이렇게 익스포트 할 수 있거든요. 그때 어느 정도의 크기로 익스포트 할 건지에 대한 해상도를 맞출 수가 있어요. 이게 뷰포트에서 보이는 해상도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1024로 맞춰 놓으면 이제 불러오는 재질들의 기본 해상도는 1024로 불러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최대 8K까지 가능해요. 이렇게 하셔서 일단 요거를 어플라이 해 놓으면 이때부터는 이제 배치 임포트라고 해요. 이게 실질적으로 그 서브스턴스 재질을 불러오는 명령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면 서브스턴스 소스를 좀 많이 모아놨어가지고 거기서 하나 가져와 볼게요. 소스 중에 뭘 한번 넣어볼까요? 가죽 재질 같은 거 한번 넣어볼까요? 가죽. 이거 한번 열어서 이렇게 오픈하면 이렇게 들어오게 되거든요. 임포트 하게 되면 가죽 재질이 이렇게 들어오게 돼요. 그럼 여기서 이걸 어떻게 쓰냐면 얘를 클릭한 상태에서 서브스턴스 메뉴 들어가면 여기 보면 서브스턴스 투 아놀드, Vray, 뭐 옥테인 다 이렇게 넣을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보통 게임에서는 PBR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PBR로 이렇게 딱 바꾸고, PBR도 이제 스페큘러하고 글로스가 있고 메탈로포니스 있는데 우리 메탈로포니스 많이 쓰잖아요. 메탈로포니스 딱 전환하면 이렇게 노드로 자동으로 이렇게 만들어줘요. 그러면은 적용을 할 때는 이 재질을 잡고 오브젝트 선택하고 선택하면 되겠죠. 적용하면 조금 기다려야 되는데 처리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노트북이 조금 느려서 지금 안 잠깐만요. 얘를 돌리로 바꾸고 다시 조금 늦네요. 이 정도로 늦진 않았는데 네,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요. 이렇게 얘가 분린된 오브젝트여가지고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식으로 뷰포트에서 바로 재질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뭐 서브스턴스 페인터에서 만들어 와도 되지만 뭐 간단한 것들 있잖아요. 그 웨더링 안 들어가고 그냥 생으로 뭐 플라스틱 같은 거, 뭐 재질 같은 거 넣을 때는 웨더링을 내가 넣고 싶을 때에는 서브스턴스 페인터 가서 작업을 해야 되니까 이 방법이 사실 크게 그건 없는데, 그리고 여기에서 장점은 프리셋들이 또 있거든요. 프리셋들을 건드리면 얘가 또 바뀌어요. 이렇게 주로 바뀌고, 근데 바뀔 때 단점이 하나 있어요. 여기 보면 해상도가 256으로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해상도를 바꿔줘야 돼요. 그래야지 깔끔하게 나와요. 이렇게 해상도가 높게 나와요.
그것만 하나 기억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색도 바꿀 수 있고 여기서 이렇게 색도 바꾸고 그 다음에 컬러에 대한 베리에이션도 좀 줄 수 있어요. 여기 휴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다 줄 수 있어요. 러프니스도 바꿀 수 있고 그 서브스턴스 페인터에서 설정하는 옵션이 그대로 들어왔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되게 재질 의도된 웨더링이 아닌 일반 재질 같은 거 제가 볼 때는 이 방법이 훨씬 빠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활용하시면 되고 나중에 내가 이제 그러면 이거를 PBR 지금은 맥스 네이셔 노드로 연결되어 있는 재질이잖아요. 이거를 베이크를 할 수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가 필요한 게 베이스 컬러랑 노말이랑 그다음에 러프니스, 메탈릭, 스페큘러 앱은 뺄게요. 하이트도 빼고 그다음에 이 정도만 필요하면 되겠죠. 오클루전 필요하면 오클루전까지 해서 이렇게 해서 여기 보면 이런 뭐 다 손댈 수 있어요. 패턴에 대한 뭐 블러 패턴에 대한 부분들도 다 바꿀 수가 있거든요. 이런 옵션들이 이런 부분들도 재질 뭐 쓰시던 거 하나씩 불러와서 맥스 내에서 한번 테스트 해보면 적용해 보실 만한 거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노멀 포맷도 이렇게 다 바꿀 수가 있고 이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세팅을 했다면 이 세팅을 여기 보면 베이크 아웃풋이라고 있잖아요. 제가 지금 1024로 세팅해 놨으니까 베이크 아웃풋 하면 이게 1024 맵들로 다 베이크가 돼서 나가요. 2048로 하면 2048로 되겠죠. 지금 1024로 해볼게요. 그래서 베이크 아웃풋 하면 내가 저장돼야 할 경로 지정하면 되거든요. 저는 샘플로 바탕화면에다가 여기 하나 새로 또 만들어서 여러분들은 프로젝트 하시면 프로젝트 폴더에 소스 넣는 폴더 있을 테니까 그거 지정하시면 되겠죠. 테스트 해서 이거 클릭하고 프로젝트 폴더 하고 그리고 이제 뭐 JPG로 포맷을 저장할 거냐 이미지를 저는 PNG 자주 쓰거든요. PNG 해서 딱 하면 지금 계산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폴더 확인해 보시면은 바탕화면 봐볼게요. 텍스트가 자 이런 식으로 맵 다 빠져나와있죠. 이거 그대로 PBR 네트워크에 연결해서 쓰시면 돼요.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 뷰포트가 HD가 기본적으로 OSL 엔바이러먼트가 들어오면서 실시간으로 뷰포트에서 뭔가 사실적으로 확인을 가능하는 거에 발맞춰서 뷰포트 내에서도 좀 이렇게 오클루전에 대한 표현을 좀 세게 할 수 있거나 뭐 조절할 수 있거나 이런 것들도 가능하거든요. 그게 어디서 볼 수 있냐면은 여기 보면 뷰포트 프리퍼런스라고 있어요. 여기 딱 들어가 보시면은 여기에 세팅이라고 들어가면 지금 여기 하이 퀄리티잖아요. 하이 퀄리티일 때 이렇게 앰비엔트 오클루전을 껐다 켰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앰비엔트 오클루전에 샘플링 값을 올렸다가 내렸다가 할 수 있고 샘플링 값이 높으면 그만큼 깔끔하게 나올 거고 샘플 값이 낮으면은 약간 좀 더티하게 나오겠죠. 노이지게. 지금 이거는 이거보다 확실히 볼 수 있으려면 어차피 또 설명을 하기 위해서 박스를 하나 만들긴 해야 될 텐데 제가 박스를 하나 만들고 보면 이렇게 섀도우랑 앰비언트 오클루전이 들어가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섀도우 끄면 그림자 안 나와요. 뷰포트상에서. 그리고 앰비언트 오클루전 끄죠? 안 나오죠. 이런 식으로.
쉐이더와 앰비언트 오클루전을 이런 식으로 조절하실 수 있어요. 앰비언트 오클루전 지금 여기 보이시죠? 이쪽 부분. 식으로. 여기 보면 낮으면 노이즈 끼고 높으면은 대신에 이제 높으면 하드웨어 성능이 좀 따라줘야겠죠. 이렇게 뷰포트 상에서도 이제 이런 부분들이 조금 가능하다. 거기에 이제 뭐 블룸 기능이라고 해서 라이트의 그런 그 블룸 기능 있잖아요. 이렇게 이런 것도 지금 뷰포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을 옵션도 다 조절할 수 있어요. 블룸에 대한 부분들도. 그렇죠. 이런 부분들 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일단 이런 게 있구나라는 걸 아셨으니까 옵션들은 직접 한 번씩 테스트 해보시면 직관적이기 때문에 눈에 바로바로 보시면서 그 옵션들 설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작업 쓰시는 데 있어서 편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좀 제가 작업하기에 진짜 편한 부분 좀 알려드릴 게 이것도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 노말이 우리가 이렇게 막 작업을 하다 보면 노말 방향이 의도치 않게 좀 바뀔 수 있거든요. 그 노말 방향을 잡아줄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웨이트드 노말이라고 들어봤는데 여기 보면 명령 중에 지금 이거 같은 경우 이렇게 작업을 했잖아요. 이렇게 보면 여기 W 치면 여기 웨이트드 노말이라고 있죠. 얘를 키고 끄고에 따라 노말을 잡아줄 수가 있어요. 이 옵션으로. 그리고 여기에도 보면 내가 옵션에 따라서 노말 방향을 또 볼 수 있거든요. 여기 디스플레이 노말하면 이런 식으로 노말 방향이 보여요. 그렇게 해서 잡아주면 이런 식으로 표면 노말 쪽으로 지금 그죠? 노말 방향이 다시 잡혔죠. 틀어져 있던 부분들을 이런 식으로 보시면서 내가 노말을 입혔는데 이게 노말이랑 스페큘러랑 같이 연동이 되잖아요. 여기 재질에다가 이거 한번 금속 재질 한번 넣어볼게요. 이렇게 금속 재질 넣었는데 노말 방향이 좀 이상하다 싶으면 이런 부분들로 체크를 해서 잡아주시면 돼요. 노말 방향.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오토 백업 툴이라고 그래가지고 여기에 보면 요거 보이시나요? 요게 백업이에요. 요거 클릭하면 바로 오토 백업이 활성화가 되는 거고 끄면 오토 백업이 꺼지는 건데 여기 보면 또 그게 있어요. 여기 보면 이게 다 안 나오네. 보면 이런 식으로 지금 10일이 돼 있잖아요. 이게 그 11분 후에 그게 되는 거예요. 백업이 되는 거고 얘 누르면은 리셋이 돼요. 근데 15로 돼 있죠. 리셋이. 이게 15 지금 기본적인 설정이 15분마다 한 번씩 오토 백업이 되라는 건데 얘의 옵션을 어디서 선택하냐면 여기 프리퍼런스 들어와서 여기 오토 백업에 대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지금 보시면 여기가 이게 15분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거를 60분으로 바꾸면 60분으로 바꾸고 이거 10개는 총 백업 파일을 10개로 유지하라는 거거든요. 이제 그다음 11번째부터는 이제 업데이트 그러니까 오버라이트 되겠죠. 엎어치기 되듯이. 그래서 오케이 해 보면 이게 60으로 바뀌었을 거예요. 그럼 요거 보시고 백업 시간이 몇 분 남았다. 지금 내가 작업을 하다가 또 백업이 자주 되면 작업 중에 백업되면 또 큰 데이터 작업하면 이게 또 버벅될 수 있으니까 요거 그냥 리셋 시켜가지고 돌려버리고 그렇게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이제 조절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작업하시는데 진짜 좀 도움이 많이 되실 부분인데 이게 스마트 익스트루더라 그래서 표면을 이제 붙이고 넣고 지우고 하는 것들을 익스트루더로 다 해결이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그 스냅, 그러니까 피벗의 위치를 내가 원하는 위치로 막 바꿀 수가 있어요. 이게 어떤 거냐면 일단 재질은
잡고, 자, 이 상태에서 예전에 익스트루드 만약에 이 상태에서 Shift 누르고 당겨 버리면 요거 이렇게 지워져 버리거든요. 이렇게 뚫리듯이. 그리고 이 부분 이렇게 올리면 이렇게 붙어요. 다시 붙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렇게 잡고 익스트루드를 한번 하고 이렇게 된 상태에서 여기 잡고 이렇게 붙이잖아요. 그러면 붙어요. 자동으로. 이런 식으로. 예전에는 안 그랬잖아요. 이런 식으로 다 붙어버려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기 툴에 들어가면 스냅 워킹 피벗 툴이라고 있어요. 얘를 이렇게 딱 끄집어낼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내가 여기 베이스를 뭐 이런 식으로 돌렸잖아요. 그러면은 얘를 첫 번째 거 있잖아요. 플레이스 워킹 피벗을 클릭하면 이렇게 돼요. 그 페이스 면이 향하는 피벗 방향대로 이게 내려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얘를 익스트루드에서 또 좀 돌려볼게요. 이렇게 돌리고 그러면은 여기 있잖아요. 이거를 다시 클릭하면 이렇게 내려와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그러니까 페이스 면이 향하는 면으로 붙일 수가 있고 얘를 이런 식으로 해서 붙일 수도 있겠죠. 리셋하면 리셋 누르면 다시 내가 선택한 면의 중심으로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리셋과 이 플레이스 워킹 피벗을 같이 사용하면 되게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붙이면 여기 붙어요. 여기 면이. 그리고 뚫는 것도 그냥 리셋해서 이거는 이 상태에서 이게 Shift 누른 상태로 이렇게 하면 이제 겹치는 거 없이 그냥 이대로 만들어져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예전 익스트루드 하면 면 안쪽 면 뭐 이렇게 붙는 게 아니라 다 따로 면이 다 생성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안 돼요. 지금은 저기 보텍스 잡고 움직여 보면 그죠? 그래서 작업하시는데 엄청 편하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이거를 쓰면 대신에 그런 건 있어요. 이렇게 딱 잡아도 피벗이 여기 가 있거든요. 그래서 매번 요거 눌러 주셔야 돼요. 요거 리셋 피벗을 하셔야 돼요. 근데 그럴 때 이제 내가 이제 계속 오브젝트 할 때마다 그냥 오브젝트 중심에 있었으면 좋겠다. 그럴 때는 원래 여기 우리 이거 있었잖아요. 요거 하시면 돼요. 센터 피벗 하시면 돼요. 그럼 다시 돌아가요. 그러면 같이 움직이죠, 이제. 그러니까 그거 차이만 주의하시면은, 그러니까 저도 이걸로 맥스로 하드 서페이스 모델, 저는 사실 지브러시에서 많이 작업하긴 하는데, 맥스에서도 지금 이렇게 작업하게 되면, 뭐 하드 서페이스는 쉽게 작업하겠더라고요.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땡기고 밀면은 다 작업이 되거든요. 이게 신기하게. 뭐 이런 부분들도 이게 여기로 가 있네요. 그래서 돌아가야겠다. 이것들 다시 피벗 스냅 워킹 툴 그래서 이렇게 누르면 다 뚫리거든요. 이런 식으로 뚫어버리니까 이것도 위로 올리면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엣지를 이거를 잡고
방향을 이런 식으로도 되기 때문에 활용하시기에 편하실 거예요. 그리고 USD는 원래 2022부터 들어왔었거든요. 근데 USD 쓰실 도입을 지금 프로젝트 하시는데 도입은 하셨나요? 아니면 검토만 하고 계신가요? 이게 그 USD가 그 통합 그 확장자를 그러니까 통합 툴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뭐 어떠한 프로그램을 써서 어셋을 만들어도 이게 그 모든 프로그램에서 다 공용으로 쓸 수 있는 포맷으로 이제 자리 잡고 있는데 이게 2023 되면서 이제 맥스도 정식 지원이 됐었거든요. 2022까지는 데모 버전이었고 마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전 버전부터 정식 버전이었지만 맥스도 이제 정식적으로 지원이 돼서 그 이거의 장점은 그 대용량의 데이터들을 미리 이제 USD 형태라는 가 우리 예전에 우리 뭐 캐시화 해놓았듯이 해서 가볍게 쓸 수 있듯이 대신에 이제 어느 프로그램을 사용해도 USD 포맷으로 다 쓸 수 있게끔 그래서 이거 이제 언리얼도 마찬가지고 USD 포맷을 쓰면 이제 큰 데이터들을 핸들링 하는 데 있어서 되게 빠르게 작업할 수 있는 그 게임 쪽에서도 아직 뭐 적용하신 데는 저도 얘기는 못 들었고 영상 쪽은 지금 그 덱스터나 큰 회사들은 지금 이거 다 도입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게임도 스케일이 커지면 그런 부분을 좀 도입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향이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언랩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 언랩 툴들이 예전에는 그 하키 지정이 안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하키 에디터 들어가서 이제는 하키 지정해서 쓸 수 있는 거니까 그 부분들 참고하셔서 이제 자주 쓰시는 언랩 기능들은 하키로 작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용량이 좀 큰 데이터들 저장하는데 시간이 제가 퍼포먼스가 많이 좋아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이전 버전 쓰시던 분들은 인터페이스가 바뀌니까 적응이 안 돼서 불편함 때문에 이전 버전을 계속 쓰시고 있는데 이게 신버전이 나오면 뭐 기능이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것도 있지만 퍼포먼스적인 부분들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작업하시는 데 있어서 좀 많이 편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저장할 때도 저장 시간이 지금 66초 걸리는 게 2.6초로 줄었잖아요. 그래서 신버전을 주로 그러니까 이전 버전의 게임을 개발을 해서 그 게임을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 옛날 버전을 써야 하는 게임 회사들 특유의 이슈는 있어요. 지금도 존재하고 그게 좀 문제도 되고 있긴 한데 그래도 신규 개발하시는 데 있어서 굳이 이전 버전의 프로그램을 쓸 필요는 없으신 거잖아요. 신버전이 훨씬 퍼포먼스도 좋고 신기능도 많이 들어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신규 프로젝트는 꼭 신버전으로 작업하시라고 권장해 드리는 이유가 그런 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복잡해질수록 이제 핸들링해지는 게 확실히 높아졌어요. 저는 좀 큰 데이터들 작업을 많이 했었거든요. 예전에 그 롯데월드에 있는 그 회전목마 있잖아요. 디스트릭트에서 저한테 이제 의뢰가 와서 제가 회전목마를 풀 3D로 다 만들어줬어요. 그 안에 있는 그 문양 하나하나까지 다 3D로 만들어서 그게 그 롯데월드 그 매직 서클이라고 큰 영상이 있거든요. 거기에 계속 나와요. 또 회전목마 돌아가는 게. 그게 씬 파일 용량이 한 2기가 조금 넘었었거든요. 2기가 3기가 가까이 됐는데 2018로 했을 때는 엄청 무거워서 이게 비포트에서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레이어별로 다 숨겨서 작업을 했었는데 지금은 그거 한 방에 불러와서 한 방에 컨트롤 돼요.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무거운 씬 같은 거 갈 때는 최신 버전이 그래서 확실히 퍼포먼스도 좋아진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스크립트를 이제 쓰시는 분들에 있어서는 그 파이썬 3.97, 3.9.7 이게 이제 업데이트 되면서 지원이 된다라는 거. 예, 이런 부분들도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스크립트 성능 개선이랑 그다음에 함수 이런 부분들도 개선이 됐고 이제 그
악성 이게 보면 한 번씩 열면은 뭐 이렇게 세이프해서 뭐 그 백신 체크하는 게 뜰 거예요. 이제는 맥스 내에 이게 이제 예전 버전 이런 게 없거든요. 근데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한번 이슈된 적이 있어요. 중국 그 뭐 사이트에서 이렇게 다운받는 파일들이 다운받아서 파일들이 바이러스 감염시켜가지고 막 맥스 다시 깔아야 되고 막 PC 다시 깔아야 되고 뭐 이런 경우 있었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렇게 이제 보안적인 부분들도 신버전에서는 강화가 돼서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서 체크를 해줘요. 얘가. 일단 저는 네. UV 필 때 네. 핫키가 제정이 안 됐던 게 제일 좀 불편했던 거라 이번에 개선된다는 게 너무 좋은 것 아, 같아요. 네. 그러면은 바로 자리 가셔서 네. 핫키 지정하시면 해보시면 되겠네요. 네. 저희가 이 집 3버전 쓰면서 네. 펠트 관련해서 오류가 좀 많이 나거든요. 펠트 오류가 난다고요? EV. 네. 어. 그냥- 나중에 이번 시간 끝나고 아, 화면 저장 가능하시잖아요. 아, 네. 오류가 나는 화면 저장을 저장해서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안 되면 오토 본사에 얘기해서 이러이러한 에러가 있는데 해결 방법을 알려달라고 하면 받아서 저희 같이 저하고 오토랑 같이 움직이거든요. 오토데스크 엔지니어 분이랑 그리고 본사하고도 같이 움직이니까 그런 피드백 주시면 그럼 그거 제가 확인해서 해결해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꼭 오토데스크 부분에 있어서 고객사분들이 소프트웨어만 구매하는 데인 줄만 알고 이렇게 무슨 기술 지원 같은 것들은 아예 생각을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작업하시다가 불편하거나 뭐 이렇게 도움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되거든요. 그 라이센스뿐만이 아니라 기능적인 부분들도 설명도 드리고 해결도 해드리니까 좀 자주 문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튜브 가셔서 메인 페이지가 있거든요. 가시면은 제가 이렇게 오토데스크 관련된 것들 여기 쭉 있어요. 여기 보면 마야 엑스젠 써서 언리얼로 넘기는 거, 그리고 캐릭터 헤어 제작하는 거, 그 다음에 뭐 이런 사실적인 디지털 휴먼 제작, 이것도 제가 발표를 위해서 제가 직접 다 만드는 거. 저는 제가 직접 다 만들어서 발표해요. 어디 갖다 쓰고 이러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캐릭터 제작하는 방법, 이런 것들도 뭐 노하우 좀 알고 싶으신 부분 있으면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그 SS 쉐이더, 아놀드에서 SS 쉐이더 활용하는 법도 제가 전문으로 하기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좀 알려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서브스턴스 관련해서도 어도비 김인호 차장을 제외하고 그 다음에 저밖에 없거든요. 국내에 서브스턴스 교육해 줄 수 있는 사람이. 그래서 서브스턴스 관련 궁금하신 부분도 잠깐만요. 이따 어디 갔지? 저 여기 페이지 들어오면 다 해놨어요. 오토데스크 M&E 관련된 컨텐츠도 다 있고요. 그 다음에 서브스턴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 또 서브스턴스도 있거든요. 여기 오시면은 이제 뭐 그 앵커 포인트 잘 활용 방법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해요. 앵커 포인트 활용하는 방법도 알려드리고, 여기 보면 다 있거든요. 제가. 안녕하세요. 여기 보시면 이제 앵커 포인트 활용해서 어떻게 재질 같은 것들 쓸 수 있는 법들, 이런 거 나중에 시간 나시면 한번 보시면서 좀 참고하시면, 그리고 또 뭐 직접 좀 듣고 싶다고 또 요청하시면 제가 또 하는 방법 직접 와서 또 가르쳐 드릴 수도 있고, 뭐 그렇게 활용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게임 제작을 맥스로도 뭐 충분하겠지만 마야의 장점들도 많이 있어서 접목해서 쓸 수 있는 법도 많이 제안을 해드리거든요. 저는 맥스 마야를 다 쓰고 있기 때문에, 지브러시, 맥스 마야, 소브스턴스 모든 툴을 다 쓰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 좋은 것만 갖다 쓰면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나중에 작업하시면서 궁금하신 거나 이런 거 좀 쉽게 해보고 싶다, 빨리 해보고 싶다, 이런 것들 얘기해 주시면 제가 뭐 여기 맞춰가지고 고안해서 뭐 알려드릴 수 있는 거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평소에 현업이 바빠가지고 이런 3D 맥스 툴을 사용을 해도 신기능이 나왔다는 사실들을 잘 몰랐었는데, 이번에 교육을 통해서 신기능들도 많이 알게 됐고, 다른 동료분들이랑 한 번 더 들었던 내용들 확인해 보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6호의 고민을 해결해 보았는데요.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길 바랍니다. 오토데스크 제품을 더 잘 쓰고 싶고 평소 궁금했던 부분만 누가 알려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셨다면
저희 21세기 소프트가 찾아가겠습니다. 21세기 소프트 고객사라면 누구나 무료로 신청할 수 있으니 언제나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6호에 감사드리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